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풍경 스케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스케치하고 펜 드로잉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건물이 한 채가 이렇게 언덕길 위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가 나무 뒤쪽으로 좀 진하게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어떤 건물 드로잉을 할 때는 건물을 중심으로 좀 잡아놓은 다음에, 그쵸? 기준으로 잡아놓은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그리면 좀 수월하거든요. 우선은 진행을 하기 전에 제가 이 가이드 마스킹 테이프를 좀 붙여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자, 세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만큼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지 이런 위치들부터 좀 잡아줍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게 첫 번째 그쵸 뾰족한 지붕,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붕과의 거리 보고요. 이런 지붕의 꼭지점들이 이 서로서로 어디에 부합을 하는지, 여기서도 이 지붕 있죠? 이 벽돌 지붕의 요 모서리 끝에서 이렇게 수직을 올려보면 이 다음 그 뒤에 있는 집의 그 모서리의 위치가 나와요. 여기서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와도 거리를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또 그 지붕의 끝이 있죠. 여기. 안 보이고 있었네요. 자, 여기도 이제 사진상에서는 이제 요 정도, 그쵸. 요 정도 공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 네모 박스를 화면에 보이는 비율 그대로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중심에 그런 집을 그려서 잡았다면은 이제 그냥 요걸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사진과 똑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사진의 프레임을 그대로, 그쵸. 그 비율을 그대로 그려놓고 하시면 돼요. 조금 더 길게 잡으면 됩니다. 이 세로의 이 폭을. 근데 저는 그냥 편안하게 그려볼게요. 별로 그렇게 맞추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도 살짝 안으로 내려와 있기는 해요. 요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요렇게 꺾여지는데, 여기서도 이제 꺾여지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수평을 그어 봤을 때, 여기보다, 그리고 이런 데의 폭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가늠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보다 조금 더 내려오거든요. 그럼 기울기를 조금 더 급격하게 내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계속 서로서로 좀 비교를 하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전체적인 그런 큰 틀 정도만 잡아줄게요. 여기 또 창문이 이렇게 있죠?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이 나무의 그 전체 외곽을 좀 보면서 위치를 좀 잡아줍니다. 그래서 건물의 이 뒤편은 나무에 가려져서 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사진으로 봤을 때 좀
정확하게 안 보인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그냥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저는 얼렁뚱땅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안 보이는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부분은 빠르게 포기를 하고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나중에 색칠할 때 표현으로 그리고 연필, 펜으로 그릴 때 좀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표현. 그러니까 여기가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쵸? 경사가 져 있어요. 여기가 약간 언더킬의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먼저 그려주고 이 선이 어디서 끝나는지, 근데 이 어디서 끝나는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요쯤에서 끝나는구나. 이제 이런 표현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나무들 조금 더 풍성하게 그려주고 이 안쪽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게 1층 같아요. 여기가 2층이고 그쵸? 그래서 여기는 뭐 창문도 슬쩍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그 느낌들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일단 좀 그려줍니다. 희미하게 마찬가지 얼렁뚱땅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요 사이에 보니까 잔잔한 이런 그 잔디풀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같이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 이제 약간 요 뒤편에 건물이 또 이어져서 있는데 여기는 약간 그 농기계 같은 그런 바퀴가 하나 보이죠? 전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과감하게 빼줘야 될 부분들, 내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준이죠. 내가 요거는 좀 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그냥 없애주세요. 내 그림 안에서 그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여기 요쯤에서 옆에 건물의 지붕이 살짝 윗면이 보이고 이런 두께들도 보이고 그대로 그려주시고요. 여기 이제 크다랗게 옆 건물, 앞 건물인가요? 옆 건물 이런 거 보이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여기 또 우리가 나무가 있죠? 이 나무로 여기 옆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 창문 하나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벽에 무늬 같아요. 이런 것들도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려줄게요. 풍경 수채화 이런 거에서 조금 포인트 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그림자들입니다. 그림자. 이런 것들 조금 잘 살려주면 오히려 그림이 되게 시원해 보이거든요. 그림자 표현을 잘 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이제 펜으로 한번 따볼게요. 이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 0.05를 사용해서 여기를 그려볼게요. 펜으로 그리는 뭐 스타일, 방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반듯하게 그리는 방법 하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선을 자를 대지 않고 그냥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선이라든지 뭐 이런 그 뭐 세로선, 가로선 이런 것들이 삐뚤삐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정답이다, 뭘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요. 좀 더 자유스럽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 분들은 자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난 좀 깨끗하고 정갈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자를 사용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림의 중심이 되는 부분부터 그리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나무 부분인데요. 나무 보시면 이렇게 이파리들이 이렇게 뭉쳐져서 큰 나무를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세세히 하나씩 다 그리셔도 좋고,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이제 좀 걸리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라인만 표현하고 채색하셔도 좋습니다. 자, 나뭇잎을 그릴 때요. 제가 지금 그리는 방식을 잘 보시면 뭐 하나하나 이파리를 그리곤 있어요. 하지만 되게 두루뭉술, 동그라미 위주로 이렇게 넝쿨을 그리듯이 그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밝은 부분 위주로 조금 더 이렇게 나뭇잎의 표현들을 좀 해볼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많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아무래도 촬영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영상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 초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약간 좀 저도 모르게 좀 손이 빨라지는 그게 있어요. 아직도 배터리가 중간에 꺼질 수 있는 약간 그런 두려움과 또 용량이 너무 그쵸 커지면 이게 컴퓨터에서 또 편집해야 되는 시간도 너무 많이 길어지고 이런 좀 부수적인 것들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좀 덜 디테일하게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정지해 놓으시다가 또 플레이 해 놓으시다가 이렇게 좀 해서 볼 수 있으니까 제 속도보다는 훨씬 더 좀 느리게 그리셔도 돼요. 저도 평소에 이렇게 촬영 아닐 때 그릴 때는 정말 느리게 그리거든요. 자, 이렇게 자를 대지 않고 그릴 때는 선이 삐뚤삐뚤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선이 훨씬 더 진해지고 그 겹쳐지면서 거기가 좀 더 느낌이 더 좋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유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무고 여기가 이제 안쪽에 이제 건물 그쵸? 벽도 있고 기둥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대로 그리면 됩니다. 창문이 있다면 뭐 그런 것 좀 한번 표현을 해주고 저는 이렇게 좀 어두운 부분에도 이렇게 선을 그냥 이렇게 막 칠하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고, 저런 방법도 그냥 느낌이 괜찮네. 라고 하면은 한번, 저랑 같은 식으로 한번 따라 해보시고, 이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막 애써서 잘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도 좀 부담스러워서 그림 그리기가 싫은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특히 풍경화는 좀 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각자만의 우리 또 스타일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그리시면 돼요. 이 중목에 제가 이 거칠기가 좀 있는 중목에 그리다 보니까 이런 선들이 더 지글지글 또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용을 해서 나 좀 더 자연스러운 선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종이 선택도 같이 고려를 해주는 거죠. 세목 같은 경우에는 그 종이에 그 요철,
울퉁불퉁한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확실히 손도 그렇게 말끔하게 나오겠죠? 자, 요렇게 해놓고요. 이제 뒤에 이렇게 멀찌감치 보이는 뭐 이렇게 자그만한 이파리 넝쿨들도 좀 그려주고, 이렇게 여기 보면은 또 지붕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도 그냥 해주고 나중에 지붕 색깔 칠해주면 돼요. 이렇게 창문도 하나 그려보고요. 지우개로 이런 데를 조금씩 지워볼게요. 이 연필 부분 그림자 부분에 연필 선은 은근하게 좀 남겨둘게요. 나중에 그림자 칠할 때 좀 어느 정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루리안 블루를 사용해서 하늘을 채색해 줄게요. 블루 그레이도 함께 사용해 보겠습니다. 물을 깔지 않고 바로 채색을 합니다. 물을 깔지 않을 경우에는 물감색이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멀리 있는 건물이나 그림자가 드리워진 부분은 건물 내부에도 파란색을 넣어줬습니다. 어차피 그림자 색상으로 진하게 덮일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또 톤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울트라마린 딥에 갈색 계열을 섞어서 진한 색을 만들어 이 건물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자 부분을 먼저 채색해 줄게요.
어두운 색을 섞어 채도가 많이 이렇게 낮아졌지만 물을 넉넉히 사용해서 명도는 그렇게 낮지 않게 채색을 해줍니다. 그림자 부분에는 다채로운 색상을 넣어줍니다. 한 가지 색으로 그냥 어둡게 채색해버리는 것보다 볼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고 그림의 분위기도 잘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 어두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초벌 채색이므로 조금 다양한 색을 넣어줘도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차분한 색으로 겹쳐 칠해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두운 부분의 면적들 위주로 색칠을 해줬어요. 앞쪽 건물은 외곽으로 빠져서 큰 형태감은 없지만 어둡게 채색을 해줘서 오히려 주인공 건물의 시선이 더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포커스 그린과 습 그린을 사용해서 나무의 밝은 부분을 채색해줍니다. 노란색을 조금씩 추가해서 밝은 색의 변화를 주기도 하고요. 붓터치를 살려주고 일부러 빛을 받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종이에 빈 공간을 의도적으로도 남겨보기도 합니다. 어두운 색감을 추가해서 나무의 어두운 부분을 밝은 부분과 연결지어 주면서 사이사이를 메꾸어 주듯이 나무를 채색해 줄게요. 어두운 부분은 채색할수록 물의 양이 작아지고 물감의 양이 조금씩 많아지는 것을 눈여겨서 봐주세요. 자, 팔레트에 사용하던 갈색으로 지붕을 채색합니다. 번트 시에나를 추가해 주기도 합니다. 지붕의 기와를 하나하나 꼼꼼히 그리기보다는 느낌을 살려서 나무 그림을 그렸듯이 듬성듬성 채워줍니다.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채색합니다. 조금 가볍게 그리고 유니크한 느낌을 살려서 채색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저와 같은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벽면에 거친 질감을 표현해 봤어요. 붓에 물감을 묻힌 채로 티슈에서 붓모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물기를 전체적으로 뺀다는 느낌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남아있는 물기가 거의 없고 붓의 면적을 사용해서 또 채색을 해주면 이렇게 갈필에 거친 선이 나옵니다. 창문과 창틀을 진한 색으로 칠해줍니다.
어두운 부분에 어두운 색을 조금씩 더 겹쳐주면 색이 차곡차곡 쌓여서 조금 더 진한 깊이감을 만들 수 있어요. 나무에도 조금 더 진한 부분들 위주로 붓터치를 넣어주고 마무리를 해갑니다. 자, 이제 건물의 그림자를 채색해 봅니다. 울트라마린 컬러와 레드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그림자 색을 만들어 줄게요. 수채 물감은 칠할 때는 진하게 보여도 건조가 되면 연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과감하게 그림자를 색칠해 줘도 됩니다. 이때 물의 양이 넉넉해야 여러 번 덧칠 없이 한 번에 칠할 수 있어요. 건물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의 디테일을 표현해 주면서 그림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예쁜 그림 그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